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네, 이제는 금리를 또 다시 강하게 올리려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장이 나오니까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펀드에서 설정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그 2008년도, 2009년도와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빼는 것일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챗 GPT, 뭔가 좀 신조어 같죠? 뭔가 새로운 단어인데, 챗 GPT라는 것은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인공지능 AI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틀에박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또 하락했어요. 에이, 보기 싫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많이 완화된 느낌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요즘에는 뭐 실적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실적이 또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나가고 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이거는 내일인가요? 네, 내일인가 모레인가요?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연달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별거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경기 좋은데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일전에 제가 다우지수와 나스닥 설명을 드릴 때 다우지수는 크게 안 빠져요. 나스닥은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될 건 없겠고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양봉이 발생됐고요. 나스닥은 살짝 음봉입니다. 근데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과 다음날 예정된 파월 의장의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토론을 주시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차익 실현,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또 무슨 말 할지 몰라, 도망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회피형 매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지난주 그 FOMC 발언에서 뭐 괜찮아요, 좋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어요. 근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낮출 것이다. 즉 연내 금리 인하 이거 원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금리 인하는 누가 얘기한 거죠? 언론사예요. 언론사고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금리 인하 안 된다고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을 믿지 않겠어. 지난주 뉴스 기사들 기억나시죠? 파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죠. 파월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리 인하 안 해요.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상반기에 금리 인상 추가로 더 나갑니다. 그 얘기 했는데 뭐라고 했죠? 너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죠. 네,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파월이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연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새끼 또 이상한 말 하고 있네. 아, 짜증나. 왜 저러는 거야? 왜 또 말 바꾸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했던 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놀아나고 있는 거지?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파월이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좀 믿어주자 이 말이죠. 자, 고용보고서 때문입니다. 고용보고서 일단은 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게 나오면서 지금 연준에게 이제 이 긴축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더 길게 가져가도 돼. 걱정하지 말고 금리 더 올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3월에 0.5%포인트 인상, 그 다음에 5월에 0.5% 인상, 이런 부분, 그리고 2번 정도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금리 동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죠. 자, 일주일 전에는 5월부터 금리 동결 나올 것이다,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제멋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 다시 2번 한다. 근데 이거 파월이 얘기한 거예요. 금리 인상 앞으로 2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연내에 금리 인상 인하는 없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뭐예요? 금리 동결이 진행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상반기 이후부터 금리 동결, 정말 잘 돼봤자 연말 정도의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나간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제멋대로 꼬고 비틀고 하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뭐 해달라고 여기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말이죠.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현실을 자각하고 있을 수 있다. 니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죠? 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파월을 믿지 못하겠어요?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내가 뭘 들은 거지 몰라 막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주도한 것은 금리 인상폭이 낮아지거나 혹은 금리가 정점을 찍은 후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세에 일부 낙관론이 작용한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누가 불어넣은 거죠? 언론사가, 너희들이 집어넣은 것이다 이거죠. 시장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의 매도세는 금리 측면에서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인식하는 현실 자각일 수도 있다. 네,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갈 길이 매우 멀다는 것.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감당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물가가 더 많이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네, 뭐 한 3, 4월까지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예상했었던 5%포인트의 금리 인상 구간, 이 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파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초장에 물가를 잡아두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금리 인상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물가를 잡아두자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해야 되겠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 다음에 고용도 좋으니까 이제는 별 부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또 흔들리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길게 호흡을 치고 봤을 때 일단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주가가 내려가면 뭐예요? 어차피 좋아질 건데 주가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싸다. 네, 싸다고. 네.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이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감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들락날락하는 포인트고, 그 상황에서 주가를 이렇게 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겁먹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바닥을 치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한 번 더 매수해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네, 겁먹지 말고 그대로 네 진행시켜. 네, 요거 한번 해봤죠? 오랜만에 진행시켜. 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장에서 돈 빼는 투자자들, 국내 주식형 펀드 썰물이다.
반등량에서 돈 빼놓 투자자들 이거 언제 많이 봤냐면요 2009년도에 많이 봤어요. 네, 2009년도에 제가 가끔씩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와장창 깨졌던 그런 펀드 투자자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중간에 계단처럼 살짝 멈춘 구간이 있었어요. 1400포인트였던가? 뭐 그쯤에서 한번 멈췄어요. 그때까지 보면 이제 투신 쪽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개인들 매도 엄청나게 나오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현재 시점도 비슷해요. 바닥 잡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떨어져요. 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연초 이후 11.7%를 기록했다. 즉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가 펀드보다 좀 나은 편이에요. 저는 한 3, 4% 된 것 같죠? 네, 1월 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정도보다 낮습니다. 어쨌든 11.7% 이제 펀드가 일단은 수익률 기록했고 해외 주식형은 9.5%, 국내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주식 설정액은 2,400억이 감소했다.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물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인덱스 펀드 중에서 코스피 200 국내 증시 레버리지 상품에서 자금이 나간 것을 보면 차익 실현형 환매로 보인다. 네, 차익 실현형 환매로 보인다.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익 실현형 환매. 그런데 차익 실현이라고 써있지만 주가가 회복됐을 때 또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복구됐을 때 매도를 치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물려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네, 이제 좀 올라오니까 집어던지자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외국인 수급을 발판 삼아서 강하게 반등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제와 비슷하다고요? 2009년도 주가가 상승할 때 시기를 잘 보세요. 그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개인들 펀드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투신이 팔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투신의 자금이 바로 이런 펀드 환매와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채웠다고요? 외국인들이 빈집털이. 그러고 나서 주가 어디까지 올랐죠? 2000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집을 이뤄내기 시작했어요. 매수가 쫙 들어오기 시작해. 개인들이 막 빠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전고점. 우리 전고점은 어디예요? 3,300. 자,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네, 밑바닥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2011년도쯤 됐을 때 시장이 거의 고점 찍었다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뭐 올해 열심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봤을 때 우리가 3,300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는 뭐 3,000포인트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상승세를 계속 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why not? 네, 드라이브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가 됐을 때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펀드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왜? 위험 회피. 나 이제 이 정도 올라준 거에 만족해요. 나 본전 준 거에 만족해요.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떠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나 본전에 만족합니다. 자, 그동안 천지신 몇 개 빌어서 비나이다 원금만 돌려주십시오.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꿈은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이렇게 개인들이 나가고 있다. 자,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팔아먹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이 어느 쪽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바닥을 잡아주고 확인만 시켜주면 다시 또 매수 들어가는 포인트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더 힘이 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전 세계를 달군 챗 GPT 열풍 한국 증시도 강타를 했다. 챗 GPT 때문에 올라간 게 이제 콤텍 시스템이 있었죠. 뭐 그것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코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도 올라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챗 GPT 이게 뭐냐? 업계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빅테크 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국내 AI 관련주는 3개월간 최대 330% 폭등을 했다. 이게 이 챗 GPT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AI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주는 장기 투자 적합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자, 약간 NFT 냄새 나죠? 근데, AI 쪽은 어차피 계속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지켜봅시다. 자, 챗 GPT는 비영리법인, 오픈 AI사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딥러닝 방식으로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수 있대요. 야, 영화 뭐 봤냐? 그러면 나는 어제 뭐 아바타 봤어. 어땠어? 나는 안 봤는데. 아, 그거 재밌더라. 스포일러 해줄까?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네. 너 뭐 저녁 뭐 먹었냐? 김치찌개 먹었냐? 맛있더라. 나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밥을 많이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대답이 아니라 뭔가 진짜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또 연설문 같은 거 이제 주요한 그런 단어들 주고 그 다음에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거기에 맞는 시도 쓰고요. 네,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창작하고 있다. 야, 이거 대단히 좀 뭐랄까, 요즘 애들만 신박하다 그러나, 신박한 기술, 이런 거로 좀 보셔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시 2개월 만에 활성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용자가 몰려서 서버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겠다. 이거 돈 되는 얘기잖아요. 1억 명이면 돈 된다는 얘기예요. 1원씩만 받아도 1억이에요. 10원씩 받으면 10억이고 100원씩 받으면 100억이잖아요. 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돈 되는 거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관련 사업들이 커지기 시작한다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된 AI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 코난 테크놀로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뛰었다. 300% 올랐답니다. 와, 코난이 그런 포인트가 있었죠. 그죠? AI의 원천 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보유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260% 뛰었고요. 셀바스 AI도 150%, 마인드랩은 150% 뛰었습니다. 이제 막 올라간 콤텍 시스템즈는 조금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후발주자들이 상승이 조금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좋은 것 같고요. 자,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AI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아이폰과 같은 이런 핸드폰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듯이 챗 GPT 같은 그런 부분들이 검색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AI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긴 해요. 그리고 지금 솔로들이 많죠. 솔로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네. 뭐 로봇을 데려다가 이제 뭐 같이 애인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먼저 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대화형, 그리고 로봇에다가 대화형 이 챗 GPT만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어머 자기 왔어? 밥 먹어. 너 이 새끼 일로 와. 사고 쳤냐?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긴 하겠다. 그죠? 자, 근데 어쨌건 이 AI 시대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AI는 어디에 사용돼요? 자율주행. 네. 앞으로 우리 생활이 더 많이 편리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관련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길게 봐라.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길게 보는 것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정말 먼 미래,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1년, 2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주가를 단계 뛰어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에 아직 관심 있는 포인트들이 관련 종목을 엮이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월 발언 우려에 미 증시가 하락을 했다. 자, 근데 뭐 파월 발언을 우려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파월 안 믿는다 했는데 저 새끼가 또 똑같은 말 하나?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파월 발언을 그대로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반등장에서 돈 빼는 개미들,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빠져나갈 때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막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2009년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이때 주가가 잠깐 주춤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요.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왔었다는 얘기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챗 GPT, 요거는 이제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서라도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덜 오른 종목이 뭐 있나라고 판단해 보시고, 대신에 너무 멀리 보면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대신에 장기적, 정말 길게 내다봤을 때 앞으로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I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철저히 규칙을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장기 매수 보유 전략은 단타 매매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경우라면 당신은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만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하면 너무 좋아? 그래, 장기 투자 해야지. 그래,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시장에서 공부한 것에 대하면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월해 목표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단기 투자로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짜고 자신있게 정말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쉽게 그런 걸로 마음 먹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시장과 함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한다. 즉,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나는 뭐 10년이고 20년 모아갈 거야. 그거 안 돼요. 어차피, 너무 이렇게 먼 계획을 세면 안 되고요. 추세가 닿으면 팔겠다. 뭐 1개월만 올라갔는데도 추세가 닿았어? 팔아야 되겠다. 뭐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 가져가겠다. 나 아직은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더 데리고 가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간다. 무작정 가지고 간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가 좀 내려도 괜찮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지지선 단단하니까 여유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아침에 좀 밀렸어? 그냥 가만 냅둬요. 네. 그러면 반등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